1년 만에 동료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가상화폐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리플에다가 그러니까 뭉칫돈을 이제 넣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물어봤더니만 이제 리플이 이제 2017년도 그다음에 18년도 초반까지 아주 이제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 3달러 이상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주고받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2018년도 1월 10일 날 제가 썼던 이 리플노믹스라고 하는 이 칼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 이 칼럼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코인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고 지금도 검색을 하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노믹스라고 하는 이 용어도 사실 제가 그때 만들었죠. 그러니까 리플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40 세대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상세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018년도 1월달 칼럼에서. 당시에 이제 얘기들을 잠깐만 이제 해상을 좀 해보면, 당시에 이제 유력 언론이었던 가디언이 이제 리플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2018년도에 주목받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근데 사실은 2018년도는 이제 우리가 그 2월 달 정도부터 암흑기로 이제 소위 암호화폐 암흑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서는 이제 리플이 인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리플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글로벌 송금을 하게 되면 결제 시간이 이제 훨씬 더 빠르다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국제 결제 시스템망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리플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기술은 한 번에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면 바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벤츠 자동차에 비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벤츠 자동차가 아무도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벤츠 자동차가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특히나 이 리플이 그 당시에 2040 세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리플의 인기는 이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 레이트 그를 등급 매기는 그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이제 한번 보면 최근에 리플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는 위크, 그다음에 모멘텀 페어라는 것은 거의 뭐 중간 정도 된다. 구적으로 봐줄 만한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켓 퍼포먼스 그레이드 하면 C- 좀 낮게 나오네요. 기술은 여전히 페어해서 그렇게 괜찮다. 어답션 여러 가지 도입 부분은 굿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어답션 그레이는 B-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한국과 관계해서 이제 2018년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전히 이제 보시면 이제 어디서 주된 거래를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업비트가 한 10%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리플과 코리안 돈, 한국 돈이 원화가 24.6% 해서 여전히 이제 한 두 번째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리플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있고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코인으로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이런 그 분석 사이트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했는 칼럼에서처럼 이런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우울한 2040 세대가 리플노믹스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을 평가하는 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주식 같은 경우 금융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지금 어떤 가상화폐라든가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 공적인 어떤 분석 사이트도 사실은 현재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당시에 2018년도 1월 초에 썼던 칼럼인데요. 여기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재밌는 것이 그러니까 캐나다 은행이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요. 여기 보면 근로자의 인지도는 51%였으나 실업자는 73%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만큼 그렇죠.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 상황들 혹은 코로나의 상황이 또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있어서 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에 또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2018년도 했듯이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그런 2040 세대가 이제 여전히 비트코인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투자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또 단순한 호기심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래소가 이렇게 이제 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 거래소에 대한 어떤 주된 정책도 사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전히 그 2018년도에 이 칼럼이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울러 이제 뭡니까 암호화폐 보급과 인식률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측정 및 분석을 서둘러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걸 못하고 이제 이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특정한 이제 암호화폐를 들어가서 현재 동향을 이제 파악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근데 이거 리플이잖아요. 오늘 2021년도 이제 3월 29일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코인마켓 캡에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나 이거 소셜 미디어 항목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항목에 가면 여기 트위터들이 이제 리플에서 나오는 트위터들이 쭉 이제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소셜 미디어와 관계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레딧이거든요. 레딧 미국에서의 가장 그렇죠 유명한 레딧이잖아요. 로빈후드 사건도 레딧에서도 발단이 됐었고 그래서 이 레딧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딧의 어떤 이 주제가 시작하는 주제 꼭지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현재 리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소송에 관계되는 것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송과 관계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세금과 관계되는 그런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레딧에서도 이런 세금과 관계되는 그런 이슈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금과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이 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벌써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이제 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IRS에 가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국세청에 가면 벌써 이제 비트코인 같은 내용들이 이제 세금을 줘야 된다라고 버추얼 커런시라고 이제 지정을 벌써 이제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바로 버추얼 커런시의 익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국, 중국, 일본 암호화폐 가세 어떻게 이루어지냐 해서 조선일보 이제 기사인데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제 세금을 준 그거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 사실은 관심은 많지만은 뭐 결국은 이제 세금은 누구나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결정이 됐죠.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최대 뭐 55%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최대죠. 최대 55%까지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해서 일종의 뭐 해고해서 예전에 했던 2018년도의 칼럼 리프이노믹스를 보면서 한번 그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